반갑습니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양유진입니다. 오늘은 체적의 건강을 위한 영양소 알아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여러분 좋아하시죠? 고기, 생선, 그리고 콩, 달걀, 다양한 단백질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 단백질은 그리스어로 프로테오라는 제일의 것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우선 단백질에 대한 영양 정보부터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요, 우리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고요. 이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인간 단백질 지도가 나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거의 단백질이다. 인간은 단백질이다. 라고 할 정도로 바로 근육이나 내장, 혈액, 그리고 골격, 피부, 치아 등 다양한 조직들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또 효소나 호르몬, 항체 등과 같이 우리 생리 기능을 유지하고 이 조절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움직이게 하고요. 생각하게 하고, 보고, 맛보고, 냄새도 맡고, 느끼게 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생명의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고요. 이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권장량은 성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1kg당 1g 정도를 복용하시면 되고요. 이 성장기나 임산부 수유력으로 노인분들은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공급하게 됩니다. 1kg당 1.2g 정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단백질, 저기 보시는 것처럼 고기나 콩이나 이런 단백질 음식을 드시게 되면요. 우리 소화관 위에서 이 펩신이라는 소화 요소가 나와서 바로 아미노산으로 쪼개게 되고요. 이 아미노산이 결국 우리 간에 와서 바로 우리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신경전달 물질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아미노산은 약 20종이 있고요. 우리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필수 아미노산은 11가지가 있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는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백질의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왕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바로 양질의 단백질을 여러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바로 이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드셔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합니다. 이 아미노산 스코어 중에 100점, 예, 바로 완전 단백질 우리가 100점이라고 기준을 갖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단백질의 생물가인데요. 내가 먹는 단백질이 소화 흡수 정도, 그리고 내 체내에서 대사하는 과정에서 근육이나 조직 등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생산되는 이 수치를 우리가 아미노산 스코어, 그리고 단백질 생물가라고 하고요. 또한 이 단백질이 분해되고 소화하고 분해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소화합물, 즉 호모시스테인이나 요산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생성하게 되는 건데 이 생성 수치가 작을수록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도표를 한번 보시면 저기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100점 보이시나요? 100점이 바로 달걀이죠. 그래서 달걀을 우리가 완전 단백이라고 하고요. 저 아래 보시면 여러분 카제인 나오시죠? 근데 점수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77점. 그리고 저기 위에 보시면 분리 유청 단백 있죠? 이런 분리 유청 단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점수가 아미노산가 생물가가 높습니다. 159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단백질의 생물가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셨을 때 훨씬 더 우리 신체 조직을 잘 만들어내고 이 단백질 노폐물 찌꺼기들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특히 단백질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뭘까요? 바로 근감소증이죠. 사코페니아라는 이 근감소증이 WHO에서 질병분류 코드로 등록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근감소증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상치보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이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들을 초래한다는 거죠. 자, 원인이 뭘까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노인분들은 성인보다 하루 권장량이 훨씬 더 높죠.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백질 섭취가 자꾸 줄어들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소화력의 문제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당연히 소화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고요. 소화효소량이 줄게 되면서 내가 먹는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를 못 해내면서 내 인체의 아미노산의 흡수량이 줄게 되죠.
그럼 당연히 내 몸에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당연히 근육은 줄게 되고 근세포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인체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내 인체에 필요한 다양한 단백질의 합성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불균형, 또 신체 활동이 당연히 떨어지면서 근육량이 많이 생성되지 않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인체에서 근감소증이 줄면서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런 근감소증, 사코페니아는 이 염증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 인체에 있는 염증이 바로 근육의 손실을 일으키고요. 이 근육의 손실이 일어나면서 지방이 증가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이 근감소증의 가장 문제는 이 지방 중에서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서 바로 이 내장 지방의 증가로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 염증이 다시 근육을 손실시키면서 바로 근간소증이 일어나고요. 또 가장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근육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시도하는데요. 사실 운동만으로 근육이 만들어지거나 또 재생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이 근감소증의 가장 문제는 바로 우리 몸에 이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 당뇨병이죠. 이 근육이 줄게 되면 이 당뇨병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소화가 일어나면서 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은 결국 내 인체에 들어오게 되고요. 당연히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이 혈당이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일정량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당연히 남은 포도당은 우리 인체의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글리코겐이라는 이 저당당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간보다는 이 근육이 2배에서 3배 정도 훨씬 더 당을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저장당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혈관 속에 있는 혈당들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럼 당연하게 이 당뇨병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육이 줄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당뇨병 환자고요. 또 일반적인 분들도 이 근육이 줄게 되면,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줄게 되면 당뇨병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근육이 줄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방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염증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합성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서 바로 이 혈관, 특히 뇌혈관의 문제,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서 치매가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세 번째, 또한 이 폐 주위에 이 근육이 감소하게 되게 되면요, 이 노폐물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이 폐렴이 올 수도 있고요. 특히 노인분들은 이런 근육의 감소로 인해서 폐렴으로 이렇게 사망하는 사망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단백질 종류 중에 아시는 거 있으시죠? 바로 콜라겐 단백질이죠. 이 콜라겐 단백질은 잇몸, 피부, 그리고 관절, 인대, 힘줄, 뼈, 연골, 혈관, 이런 다양한 어떤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혈관이나 힘줄 근육에는 거의 87%의 콜라겐 단백질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 못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의 어떤 조직들의 기능들이 약화되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질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잇몸 질환이죠. 잇몸의 치주인대의 가장 주 성분이 바로 콜라겐 단백질이고요. 자, 이렇게 단백질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치주인대 탄력이 감소되게 되고, 그 부분에 따라 그 부분에 이 틈새에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치주 질환으로 발생되게 되고요. 또 여러분 아시는 이 피부, 진짜 피부죠. 이 진피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 바로 이 콜라겐, 또 엘라스틴이죠. 이런 성분들이 줄게 되면 주름과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이나 뼈, 이런 인대가 약해지면서 당연히 이 관절염이 발생도가 높고요. 또 눈을 감싸고 있는 모양체 근육이라고 하죠. 이 근육이 줄게 되면, 이 콜라겐 부족으로 이 근육이 줄게 되면 이 녹내장의 발생률도 올라와서 이 눈의 건강과 이 단백질, 이 콜라겐 단백질도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호흡 근육이나 심장 근육이나 위장 근육이나 장, 이 방광, 이 모든 어떤 장기들도 바로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콜라겐 단백질, 단백질의 이 감소로 인해서 이런 장기들의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을 때 결국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 부족했을 때 우리 인체에 다양한 질환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단백질을 선택해서 드셔야 될까요? 자, 메나텍에는 과연 이렇게 우리 인체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단백질을 공급하는 제품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 첫 번째가 바로 오소린입니다. 자, 오소린 단백질은요, 가수분해 분리 유청 WPH 99.9% 이상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 아미노산 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가수분해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흡수하고 우리 인체에서 다양한 단백질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되어 있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이 동물성 단백질 안에 당연히 함께 동물성 지방이 들어있어서 이 동물성 지방은 이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의 건강에 문제를 조금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배제하는데요. 자, 오소린 단백질은 바로 그 동물성 단백질을 배제했습니다. 제거하고 나서 순수하게 단백질 중심으로 섭취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 바로 오소린 단백질입니다. 특히 오소린 단백질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나 혈관, 힘줄, 뼈, 근육을 만들어내는, 즉 근육과 결합 조직을 위한 이 분지 아미노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분지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루신이나 이소로신, 이 발린 같은 이 분지 아미노산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또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호르몬이나 항체나 효소의 핵심적인 원료 또 다른 필수 아미노산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아미노산가, 아까 기억나시나요? 아미노산 스코어가 156점이나 되는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오소린 단백은 가수분해 분리 유청 단백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소린 단백질 가장 기본적인 원료는 우유입니다. 자, 우유 100%로 본다면 가장 많은 부분이 물이겠죠. 물이 87.4%고요. 물을 제외한 우유의 고형분이 바로 지방과 무지방입니다. 예, 지방이 아닌 부분, 예, 무지방이고요. 이 무지방은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8.9% 중에 이 단백질과 락토즈, 미네랄이죠. 자, 그 중에 이 단백질만을 보면 이 또 단백질 안에 카제인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이 있는데요. 보통 이 카제인 단백질은 아무래도 소화기에 부담을 주거나 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서 저희 이 메나텍의 오소린 단백질은 이 카제인을 완전히 분리한 가수분해에서 분리한 유청 단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유의 100% 속에 이 유청 단백은 0.6%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소량의 단백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 분리 유청 단백은 소화력도 굉장히 높고요. 체내 흡수율도 높고 또 알레르기를 전혀 유발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고 신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든지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단백질 WPH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오소린 단백질은 우유 145kg에서 1kg밖에 생산되지 못하는, 추출하지 못하는 정말 양질의 단백질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근육이나 조직이나 또 해독이나 혹은 우리의 호르몬이나 효소나 이런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단백질의 기능은 당연히 하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이 특수 펩타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배가 고프다라는 거죠. 이 포만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서 이 포만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식이섬유 섭취, 야채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오소린만으로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오소린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 이 시식회를 자극해서 배가 부르다라는 신호를 가지게 되면서 당연히 식사량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에서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다이어트 후에 요요 현상이죠. 이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이 근육의 감소로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요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오소린 단백질은 굉장히 단백질 합성에 놀라운 이 분지 아미노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근육을 형성하게 되고요. 또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별도의 또 단백질을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오소린 단백질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방입니다. 오소린 단백질이 바로 이 지방 대사를 조절합니다. 이 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지방
어떤 대사를 위해서 또 다른 물질들을 또 영양소를 또 드시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오소린 자체가 또 지방의 축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 카시트로픽 호르몬을 이렇게 자극함으로써 촉진함으로써 이 성장 호르몬을 촉진함으로써 체지방을 이렇게 에너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지방 분해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소린 단백질은 단순한 단백질을 떠나서 포만감과 또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고 또 체지방을 분해하면서 또 체지방의 축적을 막아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또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오소린 함께 드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단백질이라는 게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이 동물성 단백질도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도 우리 인체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공급해 줄 수 있는 제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트루플래닛인데요. 이 트루플래닛은 기본적으로 이 식물성 단백질은 이 완두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단백질을 이 소이 단백질, 대두 단백질로 많이 공급을 받고 많은 건강보조식품 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이런 소이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요즘 이 소이 단백질은 아무래도 이제 유전자 조작, GMO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 단백질은 소화기에 부담을 주는 이 흡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한 80에서 85%, 뭐 어떤 거는 70, 한 5% 정도 되고요. 또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메나텍에서는요, 이 소이 단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두콩 단백을 사용하겠는데요. 이 완두콩 단백은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없는 단백질이고요. 또 체내 흡수율이 95% 이상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완두콩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 식물성 단백질에서 조금 아쉬운 이 아미노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현미, 쌀 단백질을 함께해서 완벽한 아미노산 20g을 제공합니다. 자, 앞부분에 여러분 제가 오소린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소린 단백질은 이 2스푼, 2스푼을 섭취했을 때, 1회분 섭취했을 때 9g의 단백질을 제공한다면 이 트루플래닛은 20g의 단백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소린과 플래닛을 함께 섭취한다면 우리 인체에 필요한 하루 한 끼 필요한 이 단백질을 완벽하게 공급하실 수 있고요. 동물성과 단백질을 적절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이 내 인체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합성할 때는 다양한 비타민들 또 미네랄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플래닛 안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식이섬유도 있고요. 또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또 아마시 오메가3 지방산도 있고요. 또 유산균도 함께 있다 보니까 단백질과 함께 다양한 이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완벽한 식사가 돼서 또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영양도 공급하고 포만감도 주면서 또 근육도 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트루플래닛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트루플래닛의 가장 또 효과가 이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거죠. 145칼로리니까 밥 반 공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칼로리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했던 이 단백질,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단백질, 이 아미노산 공급을 여러분이 오소린과 트루플래닛으로 함께 하신다면, 즉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같이 드신다면 우리 인체에 필요한, 자, 우리 간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섭취 가능하고요. 내 체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해내야 되는데 바로 효율적으로 합성해낼 수 있고요. 또 건강을 유지하는, 즉 효소와 호르몬이나 그리고 항체를 만들어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또 근육을, 혈압 조직을 만들어서 성장시키는데도 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더욱더 여러분 건강한 신체 만들고 이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이 삶을 바로 오소린과 플래닛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백질에 대한 영양 정보, 체질의 건강을 위한 두 번째 시간 단백질 공부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오소린과 이 플래닛으로 건강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